근데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친구 놈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나 이번에 세차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뭐뭐뭐 사야 되냐? 근데 나는 많이 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최소한의 것만 좀 사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킹바님부터 시작해서 세리니, 예비 환자, 완전 환자까지 처음에 요만큼 샀다가 조금 지나면 거기서 몇 개만 추가해서 요렇게 쓰다가 테크트리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킹바님부터 시작해서 세리니, 예비 환자, 환자 이렇게 네 가지 티어로 나눴고요. 자, 우리는 모두 한정된 용돈 안에서 생체용품을 사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세리니 때 샀던 제품을 내가 조금 티어가 올라가고 나서 내가 이거를 계속 써야 되나? 그래서 그냥 새로 그냥 갈아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계속 중복 투자가 일어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나는 세린이긴 하지만 난 이 제품 사고 싶은데요? 사시면 됩니다. 나는 예비 환자인데 이런 제품 필요 없는데요? 안 사시면 됩니다. 예. 당연히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제품까지는 언급을 안 합니다. 이미 순위 매기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카샴푸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 S티어다, S급이다 이런 거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킹반인들은 어떤 세차용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같은 그 변태 세차 환자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야, 차는 교통수단이야. 뭘 모시고 다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차에 돈을 많이 쓰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최소한의 것. 셀프 세차장에 가서 내 차를 깨끗하게만 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비가 뭐냐,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본다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딱 두 가지. 뭐냐? 워시미트하고요. 드라잉 타월. 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네, 세차장 딱 가시면요. 전체적으로 고압수를 한번 쭉 쏩니다. 쏘다가 끝에 한 1분 정도 남았을 때 거품솔 모드로 딱 누릅니다. 거품솔 모드를 누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솔에서 거품이 뽀글뽀글 나올 거예요. 그걸로 휠과 타이어를 닦습니다. 휠과 타이어를 다 닦으세요. 그 다음에 카드를 한번 더 찍으세요. 그 다음에 스노우폼을 누르십시오. 스노우폼을 눌러가지고 차 전체에다가 거품을 쫙 쏴요. 그 다음에 워시미트, 저기 샀죠? 워시미트로 차 전체를 다 닦습니다. 그립가드 중간에 뭐 헹궈야지,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다 닦아. 차 전체를 구석구석 다 닦아요. 그 다음에 고압수로 쭉 다 헹궈냅니다. 그럼 거품 없어졌죠? 그 다음에 드라잉 존으로 간 다음에 저기 있는 그 드라잉 타월로 물기는 닦아야 되니까, 물 뚝뚝 흐른 채로 갈 수는 없으니까 저걸로 물기를 닦아내면 최소한의 장비로 세차를 끝낼 수 있다. 예, 이거는 킹반인들 버전이고요. 자, 그 다음 티어가 바로 세리니. 세리니는 이제 입문을 막 해서 한 6개월 정도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리니라는 기준은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세차라는 거에 한번 입문을 한번 해볼게. 유튜브도 좀 찾아보고 아니면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도 한번 가입도 해보고, 요런 시기가 바로 어떤 게 있냐면 세차가 얼마나 몸이 힘든 일인지는 모르는데 의욕만 앞서는 시기입니다. 내가 이번에 새로 산 내 차, 내 3천만 원짜리 내 그랜저, 죽인다. 내가 이 차를 절대 자동 세차를 돌릴 수 없다. 관리란 걸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게 의욕만 앞서 있어. 근데 이런 분들한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세차용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일단 내 주위에 개인용품이 사용 가능한 셀프 세차장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부터 구매할 요 제품들은 반드시 개인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세차장에서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냥 아무 세차장이나 막 들어가서 지금 사는 셀프 세차장 이 개인용품을 막 쓰려고 하잖아요. 그럼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용품 사용이 가능한 셀프 세차장을 먼저 섭외를 하셔라. 우리 동네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세차장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킹바닌 세트 그걸로 끝내셔야 돼요. 예. 아니면 손세차 맡기든가. 자, 그리고 이 세린이 시절 때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디테일링을 취미로 삼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분명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때려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비만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디테일링 제품을 이만큼 사놨는데 내가 때려쳤어. 그러면 그 제품 다 어떻게 해? 다 돈 낭비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비만 사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야, 이것만 사도 돼?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함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욕이 만땅인 시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의 용품으로만 하셔도요. 내가 어디 가서 손세차 맡기는 것보다 10만 배, 100만 배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그 손세차 하시는 분보다 스킬이 뛰어나서? 아니요. 나만큼 내 차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내 차를 너무나도 아끼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제일 아끼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그 아끼는 내 차를 내가 상하게 할 일은 없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느냐. 아까 킹바닐 세트의 요 두 제품은 가지고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고요.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 워시버킷. 워시버킷이 꼭 한 개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버킷이냐, 어떤 버킷이든 상관없는데 용량이 꼭 16리터 이상인 것. 16리터, 18리터, 19리터, 뭐 20리터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크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6리터 이상의 버킷은 꼭 사셔라. 그리고 버킷을 샀기 때문에 그립가드는 꼭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버킷은 사는데 그립가드는 안 사시는 분들도 있어. 비싸다고.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워시버킷을 쓰는 건 그립가드를 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꼭 그립가드는 꼭 사셔라. 단 꼭 오리지널 제품 안 사셔도 돼요. 너무 비싸다. 그러면 나는 싼 거 원해. 그러면 짝퉁 사셔도 돼요. 짝퉁 그립가드. 이런 그립가드 비스무리하게 생긴 짝퉁들도 있으니까 그거 사셔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내가 버킷에다가 물을 담고 그러면 거품을 내야 되니까 카샴푸는 무조건 하나가 필요하죠. 그래서 카샴푸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목적 타올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코스트코 타올이에요. 그러니까 한 40cm, 40cm 가로 세로 되는 그냥 막 쓰는 막 타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다목적 타올이 한 몇 장은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깨끗한 차체만 닦는 게 아니라 휠이나 뭐 타이어 이런 데도 닦을 수 있고 아니면 인테리어, 그러니까 내 가죽이나 이런 데도 물로 꽉 짜가지고 닦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목적 타월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 묶음을 사실 필요는 없고 뭐 몇 장만 낱장으로 사셔도 돼요. 세차 때려 치더라도 이거는 집안 청소할 때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한 묶음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락스. 네. 퀵 디테일러 하나 정도는 사시는 게 좋다. 왜냐면 우리 얼굴로 따지면 얼굴 세수만 하는 거야. 세수만 하고 끝낼 수도 있어. 최소한 지저분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래도 간단하지만 로션 한 번 정도는 찍어 발라주는 게 좋다. 그래서 자, 요 정도가 정말 세린이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비 환자 단계는 언제냐? 이제 입문해서 이제 세린이를 지난 이후니까 6개월부터 한 2년까지.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제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꽤나 이제 디테일링의 기본 프로세스가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동선으로 뭐 다음에 뭐 해야지, 뭐 다음에 뭐 해야지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만의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더 해줄 거 없나? 기본 세차? 무락스만으로는 조금 성이 안 차. 뭐 더 해줄 거 없나를 찾는 시기입니다. 요때가.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정립되다 보니까 이 디테일링이 정말로 재밌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세린이 단계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나 디테일링 재밌어. 세차하는 거 재밌어. 막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시작해도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휠 타이어 관리에 대한 장비가 추가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세린이 시절에 썼던 제품들을 그대로 써요. 버리지 않습니다. 예, 그대로 씁니다. 거기에서 이제 추가가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추가돼야 되는 게 아까 제가 휠 관련된 제품들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워시버킷을 하나 더 삽니다. 아까 내가 세린이 시절 때부터 썼던 워시버킷 아까 16리터 이상짜리 말씀드렸죠. 요 두 번째 버킷은요. 필히 19리터 이상의 좀 대용량 버킷을 사세요. 네. 그래서 내가 세린이 시절에 썼던 이 워시버킷 1번 오래된 거 얘는 휠용으로 씁니다. 내가 새로 산 반딱반딱하고 새 거고 좀 대용량인 요 버킷은 워시버킷 내가 내 차를 세차할 때 쓰는 버킷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버킷을 하나 더 추가로 구매를 하셔라. 근데 새로 산 버킷으로 휠을 쓰는 게 아니고 차체를 닦을 거고 기존에 썼던 걸 휠 버킷으로 이제 마이너로 하나 내리는 거죠. 버킷을 하나 사면서 요 미트 슬라이드라고 그립가드 위에다가 올려놓는 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딱 보면 경사지게 생겼잖아. 얘를 하나 더 추가로 삽니다. 왜냐면 이 미트 슬라이드 요 제품은 특정 제품인데 이런 류의 제품들이 있으면 확실히 내가 미트질 하면서 이 헹굼이 되게 편해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게 바로 원 버킷에 투 그립가드를 넣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휠 버킷은 제외하고 그래서 원 버킷 투 그립가드. 자, 거기다가 워시 미트도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내가 세린이 시절 때는 싼 거 썼어. 두 번째용 워시 미트를 살 때는 좀 괜찮은 걸 삽니다. 혹은 똑같은 거에도 상관없어요. 새 걸 사요. 자, 그럼 새 걸 샀죠. 아까도 똑같습니다. 워시 버킷처럼. 전에 썼던 거는 이제 하부용 워시 미트로 쓸 거고요. 하부용이라 하면 차체의 아랫부분, 사이드 스커트나 범퍼 아래쪽 조금 더러운 부분들, 휠하우스 뭐 이런 거 닦을 때 쓰는 거고요. 이번에 새로 산 워시 미트는 다시 차체를 닦는 용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전에 썼던 세린이 시절에 썼던 워시 미트와 워시 버킷은 이제 한 단계 내려가는 거고 새로 산 워시 버킷과 워시 미트를 메이저급으로 올려서 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여기 보면 다목적 세정제라고 있어요. APC입니다. APC. 자, APC를 새로 삽니다. 왜 APC를 새로 사느냐? APC는 되게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차가 아주 더러웠을 때 프리워시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타이어를 세정할 때 타이어 클리너를 다목적 세정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세정제 하나 사고 인테리어 세정제 하나 따로 사고 프리워시제 따로 사고 이러면 너무 지출이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다목적 세정제를 하나 사셔가지고 희석 비율을 조절을 해서 달리 사용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맘때 이 폼랜스도 하나 사시면 좋습니다. 폼랜스. 이게 폼랜스가 세차할 때 꼭 필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세린이 시절 때는 폼랜스가 없었죠. 근데 예비 환자가 되면서부터는 이 재미를 알아가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폼랜스로 내 개인 용품이 생기면서 내 개인 폼랜스로 폼을 뿌려보면 또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내가 카샴푸를 샀잖아요. 내가샹 카샴푸를 쫙 뿌려보면 그 향이 또 은은하게 나거든요. 이게 또 재미가 진다고. 폼랜스를 꼭 비싼 거 아니더라도 저렴한 거라도 하나 사셔가지고 직접 한번 뿌려보면 또 이게 또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드라잉 타올도 한 장 정도는 더 추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드라잉 타올 하나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잉 타올도 하나 정도는 추가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제 타올들이 이제 대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리 전용 타올. 유리 전용 타올이 왜 따로 필요합니까? 써보면 아십니다. 그전에는 드라잉 타올로 유리도 닦고 뭐도 닦고 다 닦잖아요. 근데 이 유리 타올이 써보면 진짜 좋아요. 털 빠짐 없고요. 그리고 유리가 정말 깨끗하게 닦입니다. 세차 다 했는데 세차 다 끝나고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 유리에 뭐가 약간 얼룩이 있어. 그럼 짜증나거든. 근데 이 유리 타올을 쓰면은 진짜 깨끗하게 닦이니까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버핑 타올도 하나 정도는 한두 장 정도는 추가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 제가 이 예비 환자 요 단계에서 고체 왁스를 하나 추천을 드릴 거거든요. 고체 왁스를 쓰는 단계부터는 전용 버핑 타올을 구매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체 왁스도 비싼 거 필요 없어요. 싼 거. 제 고체 왁스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어떤 왁스가 값싸고 좋다라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가격이 비싸지 않은 고체 왁스를 한번 요맘때에 입문해 보시는 걸 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고체 왁스를 바르고 닦아낼 때는 내가 세린이 시절에 썼던 이 다목적 타월 말고 버핑 타월, 부드럽고 털이 약간 긴 버핑 타월로 버핑을 해보면 이게 진짜 이게 디테일링이라는 거구나 재미를 확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고체 왁스를 바르는 그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자, 그리고 내가 고체 왁스를 바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페인트 클렌저입니다. 페인트 클렌저를 안 사고 고체 왁스만 산다라는 건요. 내가 화장을 지우지는 않고 계속 덧박만 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화장을 지우진 않아. 근데 계속 새로운 화장품만 계속 덧박을 하는 거야. 얼굴이 나만 나겠습니까? 네, 고체 왁스를 바르더라도 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페인트 클렌저를 통해서 묵은 때를 한번 싹 벗겨 주셔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광도, 맑은 광도가 유지가 됩니다. 이거 뭐 고체 왁스 계속 한 겹, 두 겹, 100겹 필히 후회하십니다. 나중에 페인트 클렌저를 해보면 알아요. 내 차에서 이렇게 뽀얀 광이 나왔어? 내 차가 이렇게 하얀 차였어? 이렇게 느끼게 돼요. 페인트 클렌저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페인트 클렌저도 꼭 한번 사시게 되는 걸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번 요맘때 또 추천드리는 게 유리에 유막 제거와 발수 코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앞유리에 유막 제거랑 발수 코팅 이거 한번 하면요 끝장납니다 진짜. 야, 내가 디테일링 입문하기 잘했네. 이거 업체에다 맡기면 막 한 번에 10만원 20만원씩 받는데 이거 내가 셀프로 했네. 야, 좋다. 남들 막 다 해주고 주위 사람들한테 막 생색내고 다 해주고. 그러니까 유막 제거랑 발수 코팅도 요 시기 때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타이어 관련돼서 휠과 타이어 관련해서도 추가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타이어 브러쉬. 이 타이어를 깨끗하게 닦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차체 내에서 타이어만큼 더러운 데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지면에 직접 닿으니까. 흙탕물이 튀어도 제일 많이 튀는 데가 타이어니까 타이어가 제일 많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타이어 브러쉬로 빡빡빡빡 타이어를 닦아주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어 브러쉬는 특정 그러니까 타이어 브러쉬로 나오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뭐 붓같이 생긴 걸로 그냥 타이어도 닦고 휠도 닦고 이러면 잘 안 닦여요. 솔직히 잘 안 닦이니까 타이어만큼은 꼭 타이어 브러쉬를 사셔라. 얼마 안 해요. 가격이 뭐 3-4천 원 할까? 5천 원 넘어가면 사지 마시고 5천 원 이하로 충분히 사실 수 있으니까 타이어 브러쉬 꼭 사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요. 휠 클리너를
추천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사신다면 요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휠 클리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없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뭐 나는 독일 차를 탄다. 분진이 말도 못하게 나와. 그러면 그거를 다 내가 브러쉬로 닦긴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뭐 한 번은 내가 깨끗하게 손으로 닦고 다음번 세차할 때만큼은 그냥 휠 클리너로 대충 뿌리고 그냥 한 번 넘기겠다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휠 클리너를 쓰시는 것도 추천은 드립니다만 대부분의 차량은요 그냥 휠 버킷에다가 카샴푸 넣은 걸로 샴푸물로도 충분히 다 닦여요. 그래서 휠 클리너는 그냥 옵션. 근데 만약에 사신다면 예비 환자 단계에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엄청 중요한 거 휠 미트. 네, 휠 미트가 굉장히 핵심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타이어는 제가 타이어 브러쉬로 닦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타이어를 제외한 모든 부위를 다 이 휠 미트로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브러쉬도요, 내 손만큼 미세하게 닦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막 스포크 뒤에 뭐 이런데 내가 손을 집어넣어서 닦으면 다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러쉬 괜히 사셔가지고 중복 투자하지 마시고 휠 미트를 하나 사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깨끗이 닦으면 뭐해? 타이어 드레싱이 하나 있어야지. 내가 타이어 깨끗이 닦았으니까 기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장면에도 깨끗이 세차했으니까 왁스 바르듯이 타이어에도 타이어 드레싱을 발라주면 또 이게 또 기깔납니다. 느낌이. 내가 도장면만 광이 나는 게 아니라 타이어도 반짝반짝 광이 난다. 기분이 나요. 기분이 납니다. 자, 그리고 니트릴 장갑도 요 시기에 구매를 하나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내가 이제 휠을 내가 손으로 이제 닦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니트릴 장갑을 쓰시는 게 좋아요. 간혹 이 니트릴 장갑이 손이 젖지 않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끼듯이 내 손이 안 젖으려고 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니트릴 장갑을 끼는 이유는 내 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뭘로부터? 케미컬. 그러니까 내가 쓰는 다목적 세정제 이런 건 알칼리성 세정제란 말이에요. 피부에 직접 닿아서 좋을 게 없습니다. 혹은 뭐 휠 클리너도 피부에 직접 닿아서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미컬들이 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기 위해서 니트릴 장갑을 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휠 이런 데를 휠 밑으로 막 손으로 넣어서 닦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뭐 캘리퍼를 탁 친다든지 부품에 내 손이 이렇게 싹 긁힐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손이 긁히고 이게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니트릴 장갑을 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트릴 장갑을 휠을 닦기 시작하는 예비 환자 티어에서는 하나 사시는 게 좋다. 니트릴 장갑은 싼 게 우선입니다. 어차피 한 번 쓰고 버려야 되잖아요. 두꺼운 거 굳이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싼 거 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세차용품을 담을 툴백이 필요하죠. 그 전에 세린일 때는 그냥 버킷 안에다가 그냥 대충 넣어가지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버킷 안에 다 넣고 다니면 덜렁덜렁 하고 다니면 되는데 예비 환자 단계에서는 이미 세차용품이 엄청 많잖아요. 다 넣고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툴백이 하나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툴백을 사시더라도 절대로 큰 걸 사지 마세요. 큰 걸 사지 마시고 작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요 제품만 빠듯하게 들어갈 정도의 툴백을 하나만 사십시오. 그리고 조금 넘치는 건 버킷에다가 옮겨 담아서 워시 미트, 드라잉 타올 저런 것들은 버킷 안에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 그래서 툴백을 작은 걸 사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툴백을 하나 더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살 것까지 생각해서 툴백을 이만큼 큰 거를 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 때려놓고 다니잖아요. 100% 후회합니다.
100% 뭐가 어디에 있는지, 뭐가 툴백에 있는지 없는지 기억 안 날 거고요. 100%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 놓고 오고 세차장에서 뭐 하나 못 챙기고 이래서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툴백을 작은 걸로 하나만 사셔라. 그리고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압축 분무기도 요때 사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제가 다목적 세정제를 프리워시용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다목적 세정제를 프리워시제로 쓰려면 압축 분무기가 필요하겠죠? 예, 이거 언제 이걸로 다 해가지고 다 뿌릴 거야. 아구 나가요. 다음날 숟가락 못 듭니다. 그러니까 압축 분무기에다가 1대10으로 딱 희석해가지고 펌프 해가지고 쫙 뿌리는 거예요. 차체에다가. 그래서 압축 분무기까지 구비가 되면 이제 예비 환자는 끝이다. 이 세차 환자는 이제 예비 세차 환자 단계를 넘어서서 진짜로 이제 나는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셈. 나는 비가 와도 세차장을 가고 나는 세차를 안 하면 잠을 못 잔다. 이런 단계가 이제 바로 세차 환자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분들은 사실 제가 무슨 제품을 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삽니다. 이미 나의 세차 프로세스가 너무 확고하게 있어요. 그 확고하게 있는 거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최적화를 시킬까? 이런 것들까지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적화된 그 프로세스에 맞는 제품들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세차 용품이 더 줄어들기도 합니다. 제가 약간 그래요. 예전에는 막 이것저것 다 사봐. 막 이것도 좋대. 이것도 좋대. 막 이래 다 사봐. 근데 이때는요, 다 써보고, 야, 나는 이건 어차피 안 써. 요 두 개를 굳이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난 요거 하나로 대체할 수 있어. 이런 것처럼 오히려 제품 종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디테일링이 내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돼요. 차가 더럽다고 세차장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루틴인 거야, 그냥. 일요일이면 교회 가듯이 그런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세차를 할까를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든 거 싫어. 왜냐면 매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 내가 몸이 편할까? 내 몸을 편하게 해주는 제품들을 좀 사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다? 장비로 부족한 내 체력을 커버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비 환자 때 샀던 그 제품들이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디테일링 체어죠. 야, 이게 휠 타이어 세정할 때 이 의자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나 요 바퀴 달린 요 놈. 좋아요. 일어나기가 싫어. 여기 한번 앉으면. 그냥 앉아가지고 다 합니다. 디테일링 브러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디테일링 영상만 보고 세린이 시절 때부터 이 디테일링 브러쉬 사가지고 막 붓질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진짜 환자 단계가 돼도 솔직히 디테일링 브러쉬는 꼭 있어야 된다는 주의는 아닌 사람입니다. 자, 무선 송풍기. 요새 또 핫하죠? 제트펜 송풍기.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작고 간편한 제품인데도 풍량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세차장에서 쓰는 그 압축 에어는 선이 달려 있으니까 귀찮기도 하잖아요. 차 한 바퀴를 돌릴 때 선이 막 걸리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런 무선 송풍기를 쓰면 어떻습니까? 너무 편해. 게다가 제트팬 이런 거는 가볍기까지 해요. 가벼우면서 막 바람도 좋고 선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거기다가 또 이 버킷 돌리. 야, 이 버킷 돌리도 진짜 사실은 버킷 돌리 같은 경우에 예비 세차 환자 단계에서도 사실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버킷에 물을 담으면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 그 버킷을 들고 다니는 게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물론 질질 끌고 다닐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 버킷 돌리를 사면 미트질이 2배는 쉬워진다. 자, 유리막 코팅제. 그러니까 세차 환자 정도 단계가 되면 이제 내가 왁스나 뭐 이런 거는 써볼 만큼 써봤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고체 왁스, 물왁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많이 써봤어. 오케이. 재밌는 거 알겠어. 근데 나는 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고체 왁스를 2년 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요때 단계에서 유리막 코팅제를 한번 내가 셀프로 한번 시공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몸이 정말 편해집니다. 세차가 너무너무 편해져요. 마치 내가 머리를 한번 파마하고 나면 머리 손질이 엄청 편해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혹은 뭐 2년에 한 번 유리막 코팅제 한 번 까주고 새로 시공만 해주면 1년 동안은 너무 편해. 자, 그리고 툴백. 제가 툴백을 하나 더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비 환자 시절 때 툴백을 작은 거를 사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툴백을 큰 거를 하나 들은 것보다 작은 거 2개를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유리해요. 왜 2개를 나누느냐? 툴백 하나는 내가 워시베이에서 쓰는 툴백. 그러니까 워시 미트, 샴푸, APC, 압축 분무기, 폼랜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워시베이에서 쓰는 제품들을 툴백 1번에다가 몰아넣고요. 나머지 내가 드라잉존에서 쓰는 제품들 대부분이 다 타월류들이겠죠. 아니면 뭐 무락스, 아니면 고체 왁스 뭐 이런 것들은 툴백 2번에다가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내가 워시베이에서 쓴 제품만 딱 꺼내서 그 제품만 딱 넣으면 되기 때문에 잊어먹질 않아요. 잘 안 잊어먹어. 눈에 많지가 않으니까. 1번 툴백은 워시베이에서 쓰기 때문에 젖을 확률도 높겠죠. 근데 2번 툴백은 타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월이 들어가 있는 툴백은 젖으면 안 돼. 왜냐면 타월이 젖잖아. 타월이 들어있는 2번 툴백은 내가 차에서 꺼내질 않기 때문에 젖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쓰는 게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휠 브러쉬 중에 요거 림 안쪽을 닦을 수 있는 휠 브러쉬를 하나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휠 미트만으로는 이 배럴 안쪽까지 닦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면 안까지 다 손이 안 닿는 휠들도 있어요. 이지 디테일에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휠 브러쉬죠. 요 브러쉬를 쓰면 휠 안쪽을 배럴을 정말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리셔. 진짜 저는 사실 폴리셔는 디테일링의 필수 제품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리막 코팅을 시작하면요. 필연적으로 폴리셔가 하나 필요하긴 합니다. 폴리셔가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유리막 코팅제를 까내야 되니까. 유리막 코팅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왁스들하고 똑같아요. 내가 똑같은 왁스를 계속해서 지워내지 않고 계속해서 덧방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존의 것을 까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걸 발라야 하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제는 페인트 클렌저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폴리셔로 가볍게 이제 폴리싱을 해놓고 새로운 유리막 코팅제를 발라야 하니까 요때에 폴리셔를 사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티어별로 어떠한 순서로 제품을 사시면 중복 투자하는 거 없이 중간에 버리는 거 없이 테크트리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으니까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요런 순서로 구매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좀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